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코드를 R로 요때 수업을 했어요. 8주차 두 번째 강의에서. 요거는 제가 이제 대응하는 파이썬 코드를 이제 올려놨고, 그러니까 둘 중 이제 하나의 언어가 이제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똑같은 강의 노트인데 코드 부분만 제가 파이썬으로 이제 바꾼 것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때 두 번은 파이썬으로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R 참고 자료를 올렸고, 오늘은 이제 R 코드인데 요게 그 파이썬보다는 그 R 같은 경우가 이제 둘 다 기본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R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조금 받아들이기 편하고, 파이썬은 약간 그 넘파이나 뭐 매프란 라이브러리 정도는 좀 쓸 줄 알아야지 좀 그게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노트는 이제 저번에 공지한 대로 그냥 R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대응하는 파이썬 코드는 제가 정리해서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이 참고 자료를 올리고 이 슬라이드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 슬라이드는 이제 그 위아래 폭이 리밋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코드 길이랑 이런 거를 은근히 다 맞춰놓은 것이거든요. 한 페이지 안에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코드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깨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쭉 이어지는 걸로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여기 슬라이드로 하니까 좀 예쁘게 나오지 않아갖고 그냥 슬라이드는 우리 수업한 거만 이제 그냥 올리고 HTML에 그 제가 이제 다른 코드를 이제 참고할 수 있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수업은 R이랑 파이썬 문법을,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좀 기본 문법들을 제가 그 설명을 온라인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키는 것부터 이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까지 요 코드를 볼 때 아무런 무리 없이 바로 이해가 됐다, 오히려 코드로 보는 게 더 편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게 혹시나 좀 이제 이해하기 이제 어려울까봐 그 기본 문법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벡터를 만들고 벡터에 있는 원소를 뽑고 포문을 돌리고 포문을 돌리면서 이제 벡터에 있는 원소들을 좀 뭔가 이제 조절하고, 그러니까 그 반복해서 이제 대입한다거나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그 벡터에서 평균을 취한다든가 뭐 맥스 값을 뺀다든가 이런 거는 좀 직관적인 편이니까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모아가지고 목요일은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대 가능도 추정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사실 이제 1, 2는 최대 가능도 추정이 이제 뭔지 그거를 좀 살펴봤죠. 그러니까 뭐 그 가능도 함수가 뭐고, 최대 가능도 함수, 그러니까 그 가능도 함수를 이제 최대화하는 최대 가능도 추정이라는 게 이제 뭔지 그런 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 약간 크리티컬했는데, 도대체 이 최대 가능도 추정이라는 걸 왜 해야 되냐? 우리가 그냥 평균으로 다 때려 맞추면은 다 대충 추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아마 품을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예제가 이 뒤에 있는 이제 요런 예제에서 좀 극단적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그 저번에 이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평균으로 이제 중앙을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이제 파란색 이제 점처럼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저 뒤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파란색처럼 추정이 되는데, 이게 그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했죠. 미니랑 맥스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애랑 가장 큰 애만 뽑아가지고
그 두 명의 평균만 내 가지고 이 중심을 잡아버린 거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그 모양이 좀 그래서 그렇지 좀 더 이제 0.5, 0.5 그러니까 그 트루 값에 더 몰려가지고 잘 예측이 됐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도 했습니다. 예측을 잘한다라는 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추정을 잘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왜 나오는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2주차 2가 아니고 1이네요. 이거 오타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좀 새로운 테크닉을 배워야 되는데, 체제 가능도 추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수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세타에 대한 추정만 했잖아요. 근데 세타에 대한 함수꼴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이제 간단한 예제인데, 공평한 동전을 5번 던져갖고 이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성공 확률이 이제 추정을 하면 얼마예요? 5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실패 확률을 추정하면 얼마예요? 5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성공 확률이 5분의 2니까 실패 확률 5분의 3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제 그 약간 구질구질하게 써보면은 요러한 식이죠. 이제 요러한 x1부터 이제 xn까지 베르누이 세타를 이제 따를 때,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이제 p 시행을 독립적으로 이제 n번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세타에 대한 ml이는 뭐예요? 5분의 2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는 그 우리가 그냥 평균이기 때문에 5분의 2다라는 게 아니고, 저번에 이제 그런 걸 이론적으로 다 했죠. 이 베르누이일 때 가능도 함수가 어떤 모양이고, 그때 가능도 함수를 이제 최대화하는 이제 x를 이제 그 세타를 이제 구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x 바에서 그러니까 샘플 민에서 이제 최대화 되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저번에 이제 했었죠. 언제 했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세타는 여기 x바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이런 게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밝힌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냥 딱 보니까 5분의 2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하여튼 5분의 2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실패할 확률이라는 거는 성공 확률이 세타니까 실패할 확률이 1마이너스 세타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두 개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세타의 값은 이미 5분의 2로 지금 추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확률은 이제 1-5분의 2는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놀랍게도 MLE에 기초한 풀이인데,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MLE에 이제 기반한 추정 방법이 요 1, 2, 3단계로 나눠져요. 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수를 MLE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예제 같은 경우는 세타가 모수였죠. 이거 되게 잘 들어야 됩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를 쓰는 것 같아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잘 들어야 돼요. 모수를 세타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정의 대상이랑 모수의 함수 관계를 파악해요. 우리 경우는 뭐였냐면은 이게 추정의 대상이 뭐예요? 실패할 확률. 이게 추정할 대상이죠. 그렇죠? 이거랑 모수와의 관계는 뭐냐면은 1-세타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모수는 세타고 모수를 이용해서 이 실패할 확률이라는 거 표현하면 1-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함수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1에서 얻은 추정값, 1에서 얻은 추정값을 2의 함수 관계에 대입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되게 당연한 소리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세타는 이거 인식이 안 되네. 이제 세타를 이제 추정하는데, 세타는 5분의 2인가? 5분의 2로 추정.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추정의 대상은 이제 실패할 확률인데, 이거는 모수화에,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뭔가 이제 펑션꼴로 나타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그 직관적으로
요거를 F 말고 G라 그럴까? F는 우리가 PDF 할 때 F로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G의 세타 이렇게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는 쉽게 1만 세타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패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여기 추정한 2번에서 추정한 그 함수 관계에 1에서 얻은 추정값을 대입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넣으면 돼요? 5분의 1을 넣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한 거를 이제 그대로 그 여기 글로 쓴 것인데 모수를 추정한다라는 게 그 베르누이 분포에서 이제 모수는 이제 선고 확률 세타잖아요. 근데 세타에 대한 이제 추정값은 이제 5분의 2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수를 추정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요것도 사실 직관적으로 딱 5분의 2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저번에 봤던 이제 요런 과정을 거쳐 갖고 이제 그 평균을 구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안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추정의 대상이랑 이제 모수와의 함수 관계를 파악합니다. 추정의 대상은 여기서 실패 확률인데 실패 확률은 1만 세타라는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추정의 대상이랑 모수, 추정의 대상 실패 확률이랑 모수 세타의 함수 관계라는 것이죠. 1번에서 얻은 추정값을 그러니까 5분의 1이라는 추정값을 여기 위에 있는 이 함수 관계에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함수 관계가 추정의 대상은 이제 실패 확률 이꼴 1만의 세타인데 여기 세타에다가 5분의 2를 대입하면 5분의 3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표현할 때 플러그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그 꼽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추정값을 그냥 꼽아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이건 조금 고급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리 통계를 만약에 좀 배웠으면은 이해하기가 편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요렇게 3번의 그 값으로 구하면 요 추정의 대상이 있죠. 얘가 그냥 그 실패 확률에 MLE가 1마이너스 세타 햇이 돼요. 이게 되게 놀라운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우리는 실패 확률에 대한 MLE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MLE 구하는 그 패턴은 뭐냐면은 요거 뭐 그 라이클리우드 잡아가지고 그거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취하는 그러한 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제 세타에 대한 MLE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그인 시키면은 1만한 세타에 대한 이제 전체 MLE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햇은 추정을 할 때 우리가 햇이라고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세타의 ML이라는 거는 입력값이죠. 어떠한 우리가 함수 관계를 만들었을 때 세타는 1만 세타 이게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세타는 이제 입력값이고 요거 전체는 뭐예요? 출력값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ML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여튼 어떠한 의미에서 1등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 가능도라는 거를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값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좋은 애예요. 1등을 한 애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인풋은 이제 1등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인풋이 1등이면 아웃풋이 지금 1등이라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얘 인풋을 얻어가지고 구한 요거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아웃풋도 그냥 MLE가 된다는 거니까 아웃풋 자체가 1등이라는 소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안 되는 되게 특이한 성질이에요. MLE만 이게 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모는 되게 공부 잘하고 막 그러는데 인풋은 좋은데 자식들이 항상 1등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부모가 1등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입력값을 이제 제일 좋은 거로 넣어도 그 어떤 함수 관계에 따라서 출력값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이러한 성질이 이제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피셔가 MLE를 그 주장을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MLE가 이제 좀 좋네, 되게 직관적이네라고 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성질이 이제 성립한다는 게 되게 좋은 그거죠.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그 MM이 있죠. 그 평균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거. 그거는 이 성질이 안 됩니다. MLE는 이게 되고. 아무튼 우리는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띠오롬을 만들고 그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추정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주입식으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패턴을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모수를 추정한다, 함수 관계를 파악한다, 대입한다, 플러그인한다. 이 세 개를, 세 단계를 꼭 기억을 하고 다음 예제를 봅시다. 자, x가 분산은 1이네요. 분산은 1인데 평균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평균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분포에서 이제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얻은 샘플 10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 이제 요거를 이제 추정하라 그러는데, 요거는 그 제곱의 평균이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그 제곱의 이제 평균인데, 우리가 이제 평균도 제가 이제 처음에 모 평균이랑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이게 진실 세계에 있는 애인지 데이터 세계에 있는 애인지 되게 이제 헷갈리는데, 요거는 이제 진실 세계에 있는 애죠. 그렇죠? 익스펙테이션 x 이런 것도 이제 진실 세계고, 그렇죠? 얘가 이제 뮤하고 똑같은 거고,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데이터 세계가 이제 x 바 같은 게 있었죠. 샘플 민 같은 게. 그래서 요거를 추정하라라고 이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그 진실 세계에 있는 뭔가를 추정하니까 요거는 이제 진실 세계에 있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요거로 좀 정리를 하고 싶었고, 진실 세계 정보가 이제 요런 거, 우리가 이제 추정할 대상,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뮤라고 했죠. 요거는 딱히 뭐 그 기호가 없습니다. 대응하는 기호가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MME 식으로 이제 하면은 평균 좋아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요거를 싹 다 제곱을 해요. 요거 이제 제곱해주고, 요것도 이제 제곱해주고, 그렇죠? 따다다 다 제곱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요?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x1, x2 이렇게 되면 x1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10의 제곱, 이거를 이제 다 이제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은 이거겠다. 이러한 논리 전개, 이러한 논리 전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요거 이제 x 제곱을 하면은 여기 있는 그 x 값들이 이제 다 제곱해갖고 평균을 취하면은 0.82 정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참고로 뮤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 트루 값이 얼마냐면은 이 트루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0.82 정도면은 뭐 꽤 그럴싸하게 나왔죠. 1이랑 가까우니까. 근데 이거를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수식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알죠, 이거? 그 뭐 분산 구할 때 평균의 제곱 빼기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고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쓴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제가 낼 생각은 없고요. 너무 쉬운 거라서 요거잖아요, 정의가. 그쵸?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안 하나? 제가 오늘 사실 고등학교 교과서 한번 싹 보고 왔거든요. 못 찾긴 했어요, 이거.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익스펙테이션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되죠? 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의 u의 제곱 더하기 u의 제곱이 되고 얘는 expectation x의 제곱 마이너스 u의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expectation x의 제곱은 v의 x하고 플러스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뮤의 이제 제곱이 되고 요거는 이제 그냥 expectation x로 이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갖고 요게 이제 성립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관계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지금 뭐냐면 이제 뮤고 뮤에 대한 추정은 뭘로 할 수 있어요? x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x 바를 추정을 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플러그인 해요. 대입해. 그다음에 vx는 뭐지? vx는 줬어요. 1이라고. 진실 세계 정보인데 1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추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1이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를 추정하고 싶은 건데 이 x바를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되겠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말이 되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는 0.8이고 하나는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결과는 아니죠, 일단. 그렇죠? 이게 서로 이제 다른 방식입니다. 추정을 하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x 제곱의 평균으로 추정할래라고 하면 0.82가 나오고 하나는 1 플러스 민 x의 이제 스퀘어로 이제 할래라고 이제 하면은 1.00569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값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추정을 한 건데 이제 둘 다 이제 타당한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무엇이 이제 더 올바른 추정일까? 이런 거에 생각을 할 때 저번 시간에 배운 테크닉을 씁니다. 때려 맞춰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를 이제 1000번 했다고 치고 x를 이제 정규분포에서 10개 뽑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x 제곱을 가지고 내가 a라는 방법에 이제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1에다가 평균 이게 이제 x 바가 되죠. 이게 x 바가 되죠. x 바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제곱해갖고 이제 1을 더한 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지금 보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무조건 0보다는 크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x 제곱을 다 이제 계산을 하면 다 0보다 큰데 거기에 평균을 넣으니까 0보다 크게 나올 텐데 지금 얘는 이 부분이 0보다 크죠. 평균의 제곱이 0보다 크고 1을 더하네? 그럼 얘는 1보다 크게 나오겠지.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러 보니까 파란색이 어때요? 파란색이 이제 B 방법이고 빨간색 0보다 크게 나오는 게 이제 A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 트루 값이 얼마라 그랬죠? 1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실제로는 뮤를 0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앞에 수식이 있구나. 실제로는 제가 이게 expectation x를 0으로 놓고 생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그리고 여기 분산은 1이 돼가지고 x 제곱의 평균이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트루 값이 1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루 값이 1이니까 대충 요러한 선에 모여 있어서 추정을 해야지 잘 추정한 건데 뭐가 더 잘했어요? 파란색이랑 빨간색 보면은 파란색이 더 추정을 잘했죠. 왜냐하면 더 1 근처에 몰려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좀 더 직관적인 거는 뭐예요? 요 방식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식이 더 추정을 잘했죠. 그렇죠?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제 조금씩 직관이랑 이제 아마 깨지기 시작할 건데, 요게 사실 그 B 방법이 최대 가능도 방법의 이제 원리로 이제 추정된 값이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A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냥 직관적인 거, 제곱 다 한 다음에 평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이제 방법 A고, 방법 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어떤 수식에 의해 갖고 방법 B도 그냥 뭐 그 설명을 따라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렇듯해 이제 요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요 방법 A하고 이제 방법 B 같은 거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조금 직관적으로 한 1000번 정도 해가지고 추정된 결과를 실제 눈으로 보고 대충 보니까 파란색이 잘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파란색이 이제 좋은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파란색으로 추정한 방법이 최대 가능도 방법이 이제 원래로 추정된 값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1, 2, 3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1번 모수를 MLE로 추정한다. 이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모수가 원래 뭐예요?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모수예요. 파라미터 딱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미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추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뮤만 추정을 하면 돼요. 뮤를 추정을 하는데 뮤를 추정하면 x 바입니다. MLE로 추정하면 이제 x 바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또 뭐 어딘가 있겠죠. 여기에 이런데.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이제 주장한 내용이 있으니까 1번 뮤를 추정하면 x 바가 나온다. 그다음에 추정의 대상이랑 모수와의 함수 관계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요게 함수 관계를 파악한 거예요. 이제 분산은 요런 이제 수식이 있는데 요러한 수식에서 우리가 추정의 대상은 뭐예요? 요게 지금 추정의 대상이죠. 요 부분이 추정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알고 있는 값 여기는 이제 MLE에 의해 가지고 뭔가 추정이 될 수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싹 넘겨줍니다. 그래서 얘가 추정의 대상인데 이 추정의 대상은 1 플러스 뮤 스퀘어에 관계가 있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수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추정의 대상을 무슨 꼴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G의 세타 꼴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타가 지금은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인데 시그마는 이제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 세타는 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G 뮤의 함수로 이제 볼 수 있고 이거는 1 플러스 뮤의 스퀘어가 된다는 거죠. 이 수식에서는. 추정값을 이제 대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바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얻은 게 뭐예요? 최대 가능도 방법으로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가능도 방법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분포를 결정하는 그거를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 네임드 분포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분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몇 개의 파라미터로 그 분포를 완전히 특정 짓는 그런 방식이 이제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항 분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베르누이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 P로 특정을 지을 수 있고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이랑 분산을 가지고 그거를 특정을 지을 수 있는데 그 특정을 지을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우리가 모수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MLE는 그 모수 자체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에 대한 함수는 원래는 그냥 모르는 건데 이 지금 새로 알고 있는 그 새로 배운 이 테크닉을 쓰면은 우리가 어떤 원하는 추정의 대상이 있죠. 이 추정의 대상을 이거를 모수의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추정한 모수값들 있죠. 각각을 그냥 플러그인 시켜가지고 그냥 딱딱 꼽아갖고 대입해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면은 그 결과값도 되게 좋은 성질을 가진다. 요런 게 지금 그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45분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고 여기 그 1, 2, 3번 잘 이제 보면서 복습도 좀 하고 해보세요.